하기도 합니다. 1967년 한국에서 탄생한 현대 자동차. 초기에는 기술이 없어 다른 나라 차들을 조립 생산하다 1976년 최초의 독자 브랜드 포니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엔진은 일본 미쓰비시가 제공한 도면을 받아서 생산했고 이탈리아 디자이너 주지아로가 제공한 도면에 따라 울산에 설비를 깔아 생산해냈습니다. 일단은 뭐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 기술은 전혀 없었으니까 한 몇 년 만에 일단 생산까지 한 것도 신기록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죠. 그러나 결과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엑셀, 소나타 등 현대차의 품질이 도마에 오르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적자만 쌓여갔습니다. 거기다가 자체 기술이 없다 보니 이윤도 적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현대는 전사적인 힘을 모아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현대가 제일 처음 택한 방법은 앞서가는 선발주자의 잘된 점을 벤치마킹, 쉽게 말해 따라하기였습니다. 당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던 것은 모터쇼였습니다. 전 세계 유명 모터쇼마다 현대차 직원 수십 명씩 파견됐는데요. 그런데 마음 편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모터쇼 열리면 연구소 직원들이 한 20, 30명이 가요. 모터쇼 가면은 바닥 속에 들어가서 치수 재보고 엔진음 열어가지고 엔진하고 뭐 저 샤시 쪽하고 유격이 얼마인지 저 줄자로 재보고 그 일을 한 몇 년 동안 했어요. 현대는 이후 세타와 감마 등 엔진을 차례로 개발했고 2000년대 초에는 엔진 기술을 가르쳐준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에 엔진을 역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을까요? 내수 시장에서 선전하던 현대차는 한국이 IMF 외환위기 사태를 맞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습니다. 그때 해외 진출이 생각만큼 활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건 이런 거죠. 아, 지나치게 내수에 의존하다가는 어떤 특정한 시장에 의존하다가 그 시장이 위험해지면 직격타가 오는구나. 현대자동차는 1999년 정몽구 회장이 취임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의 품질에 대해 믿지 못하는 미국인들에게 차를 팔기 위해 10년 10만 마일을 타는 동안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고 내걸었습니다. 품질 문제의 정면 돌파하는 파격적인 승부수였죠. 그 품질에 자신감이 없으면 쉽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품질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손해비용을 물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추구한 품질 경영은 서서히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검수의 비용이 더 들어가도 수익성이 놀랄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독일의 국민차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은 독일어로 국민차라는 뜻이라고 하죠. Volkswagen is one of the world's most influential automotive brands, widely synonymous with Germany, with quality, durability and reliability.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던 폭스바겐. 그러나 위기는 변화를 거부하는 데서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에서 터진 디젤 게이트. 폭스바겐 경영진이 미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 세계 주류 시장이 전기와 수소차로 점차 다양해지는 시점에서 기존 디젤 차량을 친환경이라고 안주하는 바람에 빚어진 패착이었습니다. 중국 자동차는 폭스바겐이 한 발 늦은 전기차를 내세워 거세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자동차를 연결해서 일상에서 쓰던 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IT 기능과 세련된 내부 디자인, 내연기관에서 오는 소음이 없는 점 등이 강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서 친환경적으로 팔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IT 기능 때문에 유럽의 젊은 얼리어답터들이 사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서 전기차는 이제 따라서 친환경이라는 부가가치가 덧대진 거죠.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는 한국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인데요.
그동안 현대차 등 한국 버스들이 달리던 도로에 낯선 차들이 어느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중국산 전기 자동차로 바뀐 겁니다. 중국차는 값싼 인건비와 생산비를 내세워 한국에서 만든 버스 가격보다 훨씬 쌉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BYD는 2020년 첫 진출 후 5년도 안 돼 국내에 버스 1,000대 넘게 공급했습니다. 박성광 씨는 BYD 자동차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중국 자동차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판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IT 부분이 한국에 급격히 따라왔고 일정 부분에서는 이미 능가한다고도 말합니다. 전기차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센터나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 가지 않아도 그냥 와이파이나 회사에서 오늘 이것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하고 차를 그냥 몰고만 있어도 그냥 새로운 기능이 생겨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런 기능들이 중국차에 훨씬 먼저 도입되는 경우가 많고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고비 때마다 미래를 준비하며 끊임없이 도약해온 현대와 디젤 게이트 이후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폭스바겐. 이 둘의 차이는 경영층의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변화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래도 끊임없이 노조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갈등을 통해서 계속 무언가 이거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인식이 그런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폭스바겐은 그런 위기의 컨센서스가 별로 없어요.